호캉스로 유명한 방콕,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고 유명한 호텔이 많은데요. 하지만 찐 방콕 로컬 상류층이 선호하는 호텔은 따로 있습니다. 태국의 신라 호텔이라고 불리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1876년 시암 왕국 시절의 태국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에 태국 최초의 럭셔리 호텔 더 오리엔탈 호텔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홍콩에선 당시 홍콩 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도 유명했던 더 만다린 호텔이 개관하는데요. 1974년 두 호텔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늘날 아시아 호텔 브랜드 중 독보적인 럭셔리함을 자랑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호텔의 모태와도 같은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은 100년이 넘는 역사로 오랜 세월 태국 상류층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1958년 가든윙을 추가하고 1972년 리버윙까지 신축하며 오늘날 호텔의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방콕에 있는 수많은 호텔 중 포브스 트래블이 선정한 5성급 호텔이 딱 3군데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만다린 오리엔탈이기도 하죠. 호텔은 요즘 방콕에서 가장 핫한 쇼핑몰 중 하나인 아이콘 시암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급차들이 즐비한 호텔 입구로 들어서면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로비가 나타납니다. 남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색감의 카펫과 가구, 그리고 높은 천장에 매달린 태국 감성의 등불 모양 샹들리에가 인상적인데요. 로비 앞쪽의 야외 공간엔 라탄 소재의 가구들까지 놓여 있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국적인 느낌과 럭셔리한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코끼리 조각이 눈에 띄는 안쪽 프런트 데스크 역시 번쩍번쩍한 골드톤이 쓰여 태국 왕실 궁전에 온 느낌이죠.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은 5종류의 일반 객실과 14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위트를 제외한 일반 객실 대부분은 리버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객실 연식도 오래되어 다소 낡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2016년 어터스윙과 가든윙의 리노베이션이 완료되고 2019년엔 리버윙까지 리노베이션을 끝내며 호텔 전체가 새 단장을 마치게 되죠. 그럼 달라진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의 객실 모습 함께 보실까요? 먼저 제가 투숙한 디럭스 프리미어 객실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기본 객실인데요. 솔직히 저 방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공사장 뷰 실화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디럭스 프리미어 객실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안 좋은 객실을 받았더군요. 리버윙은 짜오프라야 강과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 시암이 보이는 북쪽 뷰와 수영장과 어터스윙이 보이는 남쪽 뷰가 있습니다. 아이콘 시암 자체가 보기에도 예쁘고 밤에는 조명이 켜져서 야경도 있긴 한데 전 수영장과 야자수가 보이는 남쪽 전망이 더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제 객실과 같이 20대 후반을 넘어가는 라인은 객실 강과 먼 안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전망이 정말 엉망입니다. 객실은 태국 느낌이 물씬 풍기는 왕실 휴양지 느낌입니다. 블루톤의 화려한 카펫과 소파, 그리고 침대 위쪽 금빛 배 모형까지 번쩍번쩍하죠. 객실에 쓰인 직물은 태국의 유명 브랜드 짐톤스 컴퍼니 제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깔끔한 흰색 벽면과 공을 들인 천장 디테일, 그리고 클래식한 가구들 덕분에 지나치다는 느낌보다는 이국적인 화려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의 자개 장식과 그 위에 소품, 물고기 무늬의 스탠드까지 객실 구석구석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죠. 창가 옆에 있는 거대한 미니바도 클래식하면서 전혀 촌스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투스객을 위한 매뉴얼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은 모습이죠. TWG 차와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대기술도 많이 도입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나 무선 충전기 등도 있고요. 방콕 호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영장용 피크닉 가방과 요가 매트도 있네요. 욕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역시 클래식한 고풍스러움이 눈에 띄었고요. 어메니티는 이탈리아 라보테가의 제품인데 다회용 용기에 담겨 제공되고 바디로션만 따로 제공이 됩니다. 디럭스 발코니 객실은 디럭스 프리미어 객실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요. 덕분에 미니바가 TV장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대신 야외 발코니가 있어 강바람 맞으며 휴식이 가능합니다. 만다린 객실은 강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건물 가장 안쪽의 코너 객실입니다.
대신 객실은 훨씬 넓은 모습이죠. 객실 타입별로 카펫과 쿠션, 스탠드 디자인까지 모두 다른 것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만다린 객실은 푸른 꽃무늬 카펫이 인상적이죠.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크기로 변화한 통창 덕분에 방콕 시티뷰를 만끽할 수 있으며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은 거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객실은 제 기준 가장 마음에 드는 객실이었는데요. 짜오프라야강과 가장 가까운 건물 끝쪽 코너에 위치한 객실입니다. 두 개의 창을 통해 강을 정면과 측면에서 모두 바라볼 수 있는데요. 객실에 쓰인 강렬한 오렌지 컬러, 자칫 잘못 쓰면 엄청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색감인데 참 기가 막히게 고급스럽죠. 흰색 대신 나무 재질의 벽이 객실에 둘러싸고 있다는 점, 넓은 공간에 빠지지 않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 등 장점이 많아 전 다음에 오면 무조건 스테이트 객실로 예약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스위트 객실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디럭스 원베드룸 스위트는 여태까지 보신 객실 중 가장 모던한 느낌이죠. 식탁까지 놓인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고 안쪽에는 한층 톤다운된 침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침대 위에 놓인 강렬한 쿠션과 금빛 의자에서 만다린 오리엔탈만의 개성을 찾아볼 수 있네요. 욕실도 다른 객실과 비슷한 톤이지만 훨씬 넓고 입구 옆에 별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둘러본 객실 중 가장 좋은 객실이었던 프리미어 원 베드룸 스위트입니다. 객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객실 타입별로 다른 색상과 디자인을 쓰는 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정말 놀라웠는데요. 특히 프리미어 원베드룸 스위트는 빨간 색상을 메인 컬러로 써서 여기저기 붉은색으로 도배를 해놓았는데 역시 또 촌스럽지가 않네요. 이제 감탄은 그만하고 호텔 부대 시설 살펴볼까요? 호텔 수영장 역시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메인풀의 경우 리버윙과 가든윙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꽤나 크지만 무엇보다 수심이 엄청 깊었는데요. 무려 2.2m네요. 그 때문인지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신 저같이 수영 좋아하는 분들은 물이 깊으면 부력이 좋아서 훨씬 수영할 맛이 나죠. 당연히 선베드나 카바나 모두 무료이고요. 한쪽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과일이나 선크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좋았네요. 수영 못하는 분들 너무 좌절 안 하셔도 되는 게 한쪽에 길게 별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수영장이고요. 아이들도 함께 놀기에 좋습니다. 전 사실 깊은 호텔 수영장 중에 이렇게까지 깊은 수영장은 거의 못 봐서 수영장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네요. 이외에 스파와 피트니스도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스파와 피트니스는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만다린 오리엔탈 스파와 피트니스, 그리고 태국 최초의 쿠킹 스쿨과 2019년 문을 연 레지던스까지 있는데요. 다행히 30분에 한 번씩 강을 왔다 갔다 하는 무료 보트가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강을 건너가면서까지 운동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영상이 없습니다. 못 갔네요. 식음업장 살펴볼까요? 조식은 강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테라스에서 제공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공간이 없어서 아침이긴 해도 조금 후덥지근하긴 했네요. 그래도 강가에서 먹는 조식 운치 있죠. 자리에서 커피와 계란 메뉴는 시킬 수 있고요. 나머지는 뷔페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뷔페는 솔직히 그냥 무난했습니다. 제가 이때 방콕 최고급 호텔 4군데를 매일 바꿔가며 조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는 만다린 오리엔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절대 아니고 딱히 흠도 없고 대단히 특별한 것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외에 미슐랭 2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르 노르망디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간 일식당 키누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곳은 애프터눈 티를 판매하는 어터스 라운지입니다. 100년이 넘은 호텔 본관의 1층에 위치한 어터스 라운지는 그동안 호텔에 묵은 수많은 유명 작가들을 기념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민트색과 흰색을 메인 컬러로 19세기 초 스타일로 꾸며져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특히 날이 좋을 땐 천장을 통해 비추는 햇살 덕분에 화사함이 배가 되어 사진도 정말 잘 나오죠.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태국식 애프터눈 티와 일반 서양식 애프터눈 티를 판매하는데 인당 각 하나씩 주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품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웨지우드 도자기와 TWG 차, 그리고 화려한 디저트 트레이가 준비되는데요. 태국식 애프터눈 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프터눈 티 디저트 느낌은 아니죠. 디저트보다 약간 음식에 가까운 이색적인 애프터눈 티를 드셔보실 수 있고요. 솔직히 태국식이든 서양식이든 맛이 엄청난 느낌은 아니었는데 원래 애프터눈 티는 맛보다는 갬성으로 먹는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사진 욕심 있고 예쁜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텔 투숙은 안 해도 어터스 라운지 애프터눈 티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태국의 신라호텔이라는 말이 딱이구나입니다. 서울의 신라호텔도 객실 인테리어는 다소 옛날 느낌이 있지만 호텔 자체가 가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하나같이 훌륭한 시금업장과 절대 실망할 일 없는 직원분들의 서비스까지 어우러져 결혼식이든 상견례든 가족 행사든 신라호텔에서 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치게끔 만들었는데요. 만다린 오리엔탈도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투숙 내내 관광객도 많이 보였지만 호텔 시금업장을 이용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태국 상류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요. 호텔 전체의 컨셉과 디자인도 정통 고급 태국식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태국 로컬 상류층 마음을 잡을 만하다는 생각이었네요. 게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쳐 신라호텔처럼 올드한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텔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엄청납니다. 모든 투숙객에게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객실 층마다 버틀러분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 매번 인사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까지 잡아주셨고요. 방마다 버틀러를 부르는 별도 버튼까지 있어 버튼 하나면 언제든지 달려와 각종 요청사항을 해결해 주십니다. 비단 버틀러 서비스뿐만 아니고 호텔 직원분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마인드 또한 그간 머문 방콕 호텔들 중 최고였네요. 결국 역사가 오래되고 클래식한 멋을 지향하면서 훌륭한 시금업장을 갖추고 직원분들 서비스까지 탁월해 현지 태국인들의 사랑을 받으니 딱 우리나라 신라호텔 같다는 비유가 적합한 것이죠. 사실 가격도 신라호텔과 같이 방콕 호텔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객실 디자인이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태국에 왔으니 태국다운 객실에 머물고 싶다는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드리지만 요즘 스타일의 모던한 객실을 선호하신다면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수영장 깊이 때문에 물놀이는 좋아하지만 수영을 잘 못하는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태국에 왔으니 전통 있는 태국 최고의 호텔을 경험해보고 싶거나 서비스에 민감한 분들, 그리고 멀리 안 가고 호텔 안에서 파인다이닝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투숙해보고 싶은 생각이지만 한국인들의 취향과 가성비를 생각하면 구독자분들께 강력 추천은 못할 것 같고요. 대신 투숙은 아니어도 아이콘 시암 들릴 일정이 있다면 어터스 라운지 애프터눈 티도 같이 예약해서 호텔 로비도 둘러보고 태국식 애프터눈 티도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